JMS 교주 정명석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에서 특정하고 있는 금산군 일대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저출생 시대 아동 돌봄 방향으로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실현과 초등학생 돌봄 체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법학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비전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JMS 교주 정명석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새로 발부된 영장에서 특정하고 있는 범행 장소는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인데요. 앞서 지난해 10월에 조사가 착수된 사건의 피해자인 홍콩 국적 신도와 호주 국적 신도가 지목한 곳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산군 일대 상황은 어떨까요? 이현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충남 금산군 초입에 들어서자 한 건물이 눈에 띕니다. 웨딩홀을 개조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방송국입니다. 동네 안쪽에도 JMS의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일명 JMS 교회로 알려진 한 집회 장소. 교주 정명석의 필체로 추정되는 독특한 간판 글씨가 눈에 띕니다. 특유의 글씨체가 정 씨의 필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작스럽게 간판을 바꾸는 업체도 늘었습니다. 금산군 안에 있는 이곳 식당도 얼마 전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숙박업소도 관련되어져 있고 카페도 관련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어느 카페에는 교주가 앉았다 간 자리, 그 자리는 대단한 자리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보기에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지역 땅을 많이 확보하고 건물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가고 있어요.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인근의 이제 호텔 또 업소를 매입하고 중형 식당들을 또 매입해서 직접 운영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JMS의 본거지인 월명동 인근에서는 주변 교회를 매입하려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교단에서는 인근 교회를 특별보호교회로 지정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성지화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하죠. 저희 앞 교회 앞 모든 부지는 거기에 다 넘어간 상태이죠. 땅 대부분. 이상한 정황은 온라인상에서도 포착됐습니다. 금산 지역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한 카페. JMS와 관련된 일을 언급만 해도 글이 삭제 처리됩니다. 강퇴도 부지기수입니다. 현재 JMS 교주 정명석은 25일 검찰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새로 발부된 영장이 지목한 범행 장소는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앞서 지난 10월 조사가 착수된 사건의 피해자 홍콩 국적 신도 A씨와 호주 국적 B씨가 지목한 곳과 동일합니다. 주민들이 추산하는 금산군 거주 JMS 신자는 3,000명입니다. 인구가 5만 명에 불과한 금산에서는 면 단위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집 근처에서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길 희망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맞춤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 수요를 감당할 센터도 역부족인데요.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협력해 출범한 저출생 국민운동본부가 아동 중심의 돌봄 정책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열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지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출생 시대 아동 돌봄 정책 국회 포럼 기조 발제에 나선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대응의 충분 조건으로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꼽았습니다. 삶의 질이 낮으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 교수는 또 아동 돌봄 체계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영유아 돌봄 시설, 돌봄 체계가 이제 확대되는 건 맞는데
이제 질적 수준의 강화. 반면에 또 이제 초등 돌봄 체계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이제 그래서 늘봄학교 확대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와 이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신한대 임원선 교수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종교기관 시설 활용, 돌봄 서비스 전문 인력 자격 과정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대상으로 사회사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지역사회에서 이런 공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교육 과정을 개발했었죠.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돌봄기관 간의 차별을 없애고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늘봄센터의 이름을 통합하는 등 아동돌봄 보완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용자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그런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통일된 이름으로, 그리고 이용자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선택적으로 다닐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부 마을돌봄 TF팀 윤태기 팀장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표준화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안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그래서 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공유하는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포럼은 아동돌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실,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기획했습니다. 공백 없는 돌봄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국회 포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의견들에 반영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는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박종화 목사는 포럼을 통해 한국 사회가 생명시대의 돌봄을 나아가길 소망했고,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총재이자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도 영상을 통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법학회 이사장인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법학회는 종교인 과세와 차별금지법 대응 등 수많은 법적 난제와 법적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연구재단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품고 출발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정교계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고 홍익대 음선필 교수와 사무총장 정재곤 박사에게 공로자 표창을, 충남대 명재진 교수와 임실비아 홍보대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학회장인 서헌재 교수는 한국교회 화평의 주춧돌이 되고 공의와 헌신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겠다는 내용의 10주년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 가치관에 반하는 여러 입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협력해서 막아내고요.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아직도 좀 분쟁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그 정관 이런 것들을 설명해 하고 또 그래서 교회 화평을 위해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예배에서는 실천신대 이정익 총장이 설교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법학회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 함께 특별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30년 만에 새 표준 예식서를 발간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실행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예배 관련 내용을 삭제한 새 표준 예식서를 제작 출판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예장합동 윤영민 집필위원장은 현재 총회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 예식서는 1992년에 발행된 것이라며 새 표준 예식서는 총회 헌법과 결의사항 등을 살피며 시대에 맞는 예식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긴급 구호 헌금 모금액과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고 제주 선교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중국 저장성 지휘인 교육그룹 소속 고등학교들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닝보 제3기 공학교와 창샨 기술학교, 리슈이기 사학원이 참여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각 학교 교장들과 찬지야오 융합연구원 우성 부원장, 리우춘치우 국제 프로젝트 매니저와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백석대와 각 학교들은 장단기 학생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 확대, 공동 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모색해 나갈 전망입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중국의 여러 고등학교와 협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국 고등학교에서 추천한 우수한 학생들을 인재로 길러내겠다고 전했습니다. 협정식을 통해 각 학교의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한다면 학생 개개인은 물론 양 국가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학교에 추천한 우수한 학생을 우리 백석대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잘 가르치고 양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인재로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인터넷 플랫폼 스위치를 선보입니다. 스위치는 코로나 기간 장신대에서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 등을 공유해 가정과 지역교회, 기타 협력단체에 공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한국교회 안에서 신학대학교와 교육기관이 함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처음이라며 스위치가 신학자의 공적 영역을 넓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 디지털 문명이 지금 막 몰아닥치고 있는데 거기에 방향타를 잡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장신대가 그걸 해서 일단 깃발을 들면 협력자들이 몰려들 거 아닌가. 2023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 대회가 일어나 함께 가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서울신대 출신 교역자 부부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은 여는, 높임, 기림, 다짐, 사귐 마당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높임 마당에서 대회장인 경주 중부교회 이종래 목사는 그동안 답답했던 마스크와 두렵고 움츠렸던 마음을 벗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달려가자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기림 마당에서는 온천중앙교회를 섬기며 1983년에 기성총회장을 역임한 고 차몽구 목사에게 22회 서울신대인상을 수여했고 전 바나바 훈련원 원장인 이강천 목사는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환영사를 전하고 총동문 회장인 이종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26일까지 열리는 서울신대 총동문 대회는 탁구와 배구, 볼링 등 체육대회와 아침 강좌, 정기총회 등을 진행합니다. 광림교회가 튀르키예 난민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광림교회 여선교회 총연합회가 주관해 진행한 바자회에서는 의류와 생활용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치전 등 먹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난민과 안디옥 교회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지역사회와 한국전쟁, 기독교를 주제로 27회 영익 기념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25일에 서울신대 본관에서 열린 이날 강좌는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가 한국전쟁과 논산 지역에서 발생한 기독교인들의 피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장금현 박사는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희생당한 군산 지역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논차는 숭실대 윤정란 교수와 연세대 박종현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수학사부 차계령 대표가 교회와 기독대안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미션 수학 프로그램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미션 수학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소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 방과 후 교실을 고민하는 교회 사역자와 기독대안학교 관계자, 수능을 준비하는 홈스쿨링 학부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차 대표는 설명회에 앞서 미션 수학 프로그램이 미래 인재 양성과 목회자 자녀를 위한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교 한국 대회가 오는 8월 7일에 포항 한동대와 기쁨의 교회에서 4박 5일 동안 열립니다. 선교 한국 대회는 기독 청년의 영적 각성을 도모하는 비서구권 대표 선교 대회 가운데 하나로 지난 17번의 행사에서 6만 4천여 명이 참여해왔습니다. 코로나로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면 행사에는 대학생 선교단체와 파송 선교단체, 지역교회 등 총 46개 회원단체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선교 한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차 등록 기한은 5월 30일입니다. 주최 측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대체하는 선교 수련회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성도의 60%가 챗 GPT를 통해 생성된 설교문 사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목회자와 성도 과반수가 챗 GPT 사용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 목회 현장에서 챗 GPT 생성 설교문을 사용한 데에는 큰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전국 4개 교회에서 500명이 넘는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참여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장기부전 환자들에게도 새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생명나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청년으로 구성된 비전 유니피케이션이 통일인재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달식에서 비전 유니피케이션 김진성 대표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 통일의 다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학생들은 복음 통일 세미나와 북한 선교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기독교 복음 선교의 JMS 교주 정명석의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 사실로 정명석에게 새로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상태가 최대 6개월 더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 지역 4개의 연회가 정기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연회가 함께 모여 예배와 회의를 진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중부권 각 지역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기연회가 개최됐습니다. 제82회를 맞이한 동부연회는 원주에서 컨벤션 연회로 진행됐습니다. 연합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시작한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영민 감독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다며 다 같이 함께 가는 연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가는 연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중보기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회에선 은퇴회식과 별세회식, 목사 안수식과 감리사 이취임식 등이 진행됐으며 회집을 통해 각종 회무 처리가 이어졌습니다. 동부연회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ESG 목회와 선거제도, 정년 연장 등을 주제로 연회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클래식과 CCM 공연을 통해 쉼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남부연회는 회복하고 부흥하는 연회를 주제로 제69회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동현 감독은 전도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길 바라며 젊은 목회자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 교회 부흥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전 감리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코로나 3년 동안 침체돼 있던 전도 못했던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자 합니다. 특별히 젊은 교회, 젊은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아주 죽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스타리아타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 나선 안승철 전 감독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전하는 일에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부연회는 회의를 통해 회관 건물 이전 계획과 각종 보고를 진행했으며 감리사 이취임식과 목사 안수식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했습니다. 충북연회는 좋은교회에서 제25회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박정민 감독은 기도와 세상을 향한 나눔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충북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기관 단체 보고와 함께 목사 안수식, 추모 예식, 은퇴 찬하 예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충북연회는 목사 안수자 축하식과 선교사 위로회도 진행했습니다. 안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독과의 특별 세미나를 비롯해 해외 선교 사역 소개, 미니 음악회 등을 통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충청연회는 함께 교회를 세우는 연회란 주제로 제25회 연회를 개최했으며 특별히 지역별 각 연회는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을 기념해 각종 선포식과 특별기도 순서를 마련하며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길 소망했습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충남은 올바른 인권 가치관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바른인권위원회 위원장 박혜서 장로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올바른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바른인권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잖아요. 네, 그 역할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산시에는 약 42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각 교회별로 활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라는 조직을 하고 그 조직 산하의 특별위원회로 바른인권위를 조직해서 지금 많은 악법들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아산 바른인권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역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요? 그동안에 보면은 약 4, 5년 전에 안희정 도지사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 서명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앞장서 가지고 충남의 15개 시군을 아우러 가지고 길거리에서 또는 광장에서 또 여러 무슨 마트 앞에서 등등의 이 서명 작업을 벌여서 그 당시에 어렵던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드디어 성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까지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인권을 지켜나가기 힘든 시대인데 현재에도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가까운 예로 충남 기본인권조례, 그다음에 충남 학생인권조례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충남도의회에 이제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회에서 심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빨리 심사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폐지가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이슈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각종 시군에서 만드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 조례들을 보면은 거의 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모든 시민들이는 또한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알려서 어떻게든지 이걸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이런 지속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지쳐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오전에도 아산의 모 교회에서 모여서 간단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좀 더 교육 좀 하자. 좀 좋은 도서를 발굴해서 도서를 읽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집회도 할 수 있고 반대 운동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회에 어떤 시민과 교인들에게 바른 인권을 전하기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잘 전달이 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충북노회는 17일 청주 금천교회에서 제148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최철용 목사는
자신을 내려놓고 거룩한 비전을 따라 운명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노회 회무처리에선 각 부 위원회 및 기간 보고와 총회 총대선거, 공로 은퇴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강북노회는 18일 청주 실로암 교회에서 목사 임직 예배와 봄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충성과 겸손으로 주님께 생명 바치는 영적 지도자가 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목사임직식에선 강북노회 이기쁨 노회장 집례 아래 6명의 목사가 임직하고 실천신학대학원 이경욱 부원장 등의 권면이 이어졌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강북노회 제4회 정기노회에선 각 부서보고와 안건토의가 이뤄졌습니다. 2021년 서울 강북노회에서 6번째로 분립하며 설립된 강북노회는 현재 50개 교회가 연합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사랑교회가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소망 공동체와 함께 사랑 나눈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소망 공동체와 함께 수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등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사랑교회 송호철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9년째 이어온 사랑나눔 축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식사 섬김과 나들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장애인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경찰청이 4대 부패 범죄 특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일 동안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4대 부패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7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 비리 사범이 약 1,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권한 남용과 금품 수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의류와 신발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의류 신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6% 넘게 오르면서 201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외부 활동이 재개되면서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립 초중고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30%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고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2026년까지 공립 초중고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27%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의 교원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학령 인구 감소 추세와 미래 교육 수요를 종합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대중교통 총 이용 건수는 약 34억 건으로 2021년과 비교해 3억 3천만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던 5월과 9월에는 평균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우생순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보령과 제주 등에서 희망하는 모든 어선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며 폐생수병을 모아 반납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프로젝트와 함께 폐기물 기록부 작성 등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늦봄과 초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평년보다 뜨겁다며 우리나라의 5월과 6월 기온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또 7월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한반도 주변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9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